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산 정부 양곡을 시장에 추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연내에 풀겠다는 건데요.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17년산 정부 양곡을 시장에 추가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 정부 양곡을 시장에 푸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쌀에 대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연내에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하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건 예상보다 높은 쌀값 때문입니다. 2018년 햅쌀의 산지 쌀값은 10월 5일 기준 80kg 한 가마당 19만 4,77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확기에 출하 물량이 많아지면서 10월 15일에는 19만 3,008원으로 0.9%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쌀값이 19만 3,188원으로 15일보다 0.1% 오르자 정부는 쌀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2%대로 오른 것 또한 이번 방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주요 요인을 보면 쌀,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8.1% 상승하였습니다.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쌀값은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쌀의 소비자 물가 가중치는 5.2에 불과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년보다 오른 것은 좀 사실입니다만은 지난해 몇 년 동안 쌀값이 최저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올해 재배 민족 감소 그리고 또 이상 기온,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감소 등은 감안하면 이는 폭등이 아니라 저는 회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농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한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곡 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2016년 가격 12만 9천 원은 30년 전 쌀값으로 현재 쌀값은 18만 3천 원이던 2013년의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농산물을 중점 물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민과 농민을 이간질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 9명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평당 의원들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쌀값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규정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인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쌀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정부미를 방출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네, 정부가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농업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에 구곡, 그러니까 2017년산 쌀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올해 안에 5만 톤의 쌀을 시장에 경매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확기에 이렇게 쌀을 방출하기로 결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쌀을 시장에 푸는 일은 전에도 자주 있었지만 수확기인 10월에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쌀값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쌀값이 높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당해년도의 햅쌀 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가격을 가늠합니다. 이후에는 수확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쌀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이 추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기준 19만 4,772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 10월 15일에 0.9% 정도 떨어진 쌀값이 25일에 0.1% 정도 오른 겁니다. 떨어지는 낙폭도 크지가 않고 최근 발표된 쌀값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농업계의 입장이 다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10월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올라 전체 물가를 0.67%포인트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쌀의 소비자 물가 가중치는 5.2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1,000원을 쓴다면 이 가운데 쌀을 사는 데는 5.2원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중치도 미미한데 쌀이 마치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정부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농업계는 주장합니다. 네, 농민단체의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쌀값 폭등 같은 보도가 나올 때마다 농민단체들은 현재 쌀값이 폭등이 아니라 회복 단계에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바르당 논벼 생산비는 2004년 58만 8천여 원에서 2017년 69만 1천여 원으로 17.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04년 16만여 원에서 2017년 15만여 원으로 오히려 5.6% 줄었습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87만 5천 톤으로 정부가 예측한 수요량보다 9만 톤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가 없어서 농업계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쌀 목표 가격도 새롭게 정하고 또 직불제 개편안도 나오는 만큼 농가들이 특히 이 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괜히 또 근심이 깊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5년마다 국회 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쌀 목표 가격. 정부가 기존보다 192원 인상한 18만 8,192원을 안으로 제출하면서 쌀 직불제 개편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쌀 직불제가 소규모 농가에도 유리하도록 바뀔 전망인데 정부가 제안한 쌀 직불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김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정부는 쌀 80kg 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하는 쌀 목표 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목표 가격에서 192원 오른 가격입니다. 또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재설정과 병행해 쌀 직불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 직불제를 그대로 놔둔 채 목표 가격만 인상하면 변동직불금이 크게 늘면서 지급 한도를 초과하고 쌀 수급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면적 비례 방식의 지급 구조 때문에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현재 이 쌀 직불제가 좀 대농에 편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농가의 한 72% 정도가 1헥타 미만인데 이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직불금은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3헥타 이상 농가가 직불금의 38%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농가별로는 한 1,012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고요. 이에 정부는 국회에 직불제 개편 논의를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향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가 단위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농가에만 쏠리는 직불금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지금의 직불금 구조가 상당히 대농 위주로 면적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작은 농가들이 너무 적게 수령하게 된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쌀에 편중된 직불금을 밭작물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전체 농가 가운데 쌀 농가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17년 56%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직불제를 이런 식으로 개편하면 쌀 수급 균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외에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을 좀 높이는 방향, 그리고 그 대농과 중소규모 농가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쌀의 수급 불균형도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직불제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 격차가 전북과 강원도의 경우 71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직불금이 벼농사 위주의 면적 단위로 하다 보니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는 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주로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시 불원면에서 배추밭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 씨.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농작물을 수확해야 할 시기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모종 구입 비용부터 농약, 비료값에 농기계 할부금까지 생산비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수익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 올해는 그나마 작황이 좋은 편이지만 소득이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의 없죠. 야채금이 비싸면은 해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건질 확률은 거의 없고. 이렇게 농업 생산비 불균형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직불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논농사 위주의 직불금 지원으로 인해 밭농사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산지가 70%에 달하는 강원도의 경우 밭농사 비중이 높다 보니 직불금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벼농사마저도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이 농가당 평균 246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강원도는 175만 원으로 격차가 71만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논농사와 밭농사의 격차입니다. 강원도 내 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쌀의 경우 농가당 175만 원, 밭은 25만 9천 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농민들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당 100원권인가 140원인가 나올 거야 아마. 아주 별로 안 나오죠. 그냥 제도 개선 좀 해주면 좋은 거고. 현행 직불금이 면적 단위 방식으로 산정되고 쌀 중심의 정책으로 농가 간 또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직불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공익형으로 직불제로 개편이 되는 게 아마 방향성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한 해 투입하는 직불금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 과자며 라면같이 밀가루 안 들어간 음식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만큼 밀 소비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땅에서 자란 밀은 정작 출하도 되지 못한 채 어두운 창고에 쌓여만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문을 열자 거대한 밀포대가 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해 수확했지만 출하되지 못한 밀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한 자루에 1톤씩 1,200개의 밀포대 자루가 기약 없는 출하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출하되지 못한 밀포대 자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830제곱미터 창고가 꽉 찰 정도로 그 양이 상당한데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출하되지 못한 밀의 양은 전국적으로 18,000톤에 이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농민들이 이 밀이 나가야지만이 다시 파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가지 못하고 보관창고는 보관창고대로 부족하고 또 수매자금은 수매자금대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고 70년대까지 15%에 이르던 밀 자급률은 80년대 중반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금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산 밀의 빈자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밀이 들어와 지금은 전체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밀 40kg의 가격은 4만 원이었던 반면 수입 밀은 1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났습니다. 방부제와 농약을 거의 쓰지 않아 수입 밀보다 안전한 먹거리라는 평가를 받지만 가격이 높다 보니 식품업체들도 국산 밀을 쓰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 밀 자급률을 2022년까지 9.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목표치를 수정했지만 단 한 번도 실효성을 거둔 적은 없어 이번에도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또 정부가 올해 계약 재배 물량을 3만 톤에서 14,000톤으로 줄여 농민들은 당장이라도 밀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급률은 목표만 세워놓고 예산은 설정하지 않고 세워놓지도 않고 무조건 생산만 해라. 이 쓰러져가는 농민들은 조금치도 국가에서 안중에 안 넣고 있는 것이 참 어느 땐가는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밀품질 개선과 비축 물량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리 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밀 자급 계획을 내놓은 게 2008년. 10년이 지났지만 밀 자급률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요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요즘 집에서 스테이크 구워 먹는 분들 많으시죠? 찜이나 국물 요리처럼 번거롭게 조리하지 않아도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집에서도 근사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한우 부위별 소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우 구이용 부위에 비해 국거리와 불고기용 등 정육 소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한우의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목심, 우둔 등 지방이 적은 부위는 계속 내려가는 가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통계에 따르면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용 한우 매출 비중은 2016년 기준 31%에서 올해 40%로 9포인트 상승한 반면 양지, 사태 등 국거리 불고기용으로 쓰이는 정육의 매출 비중은 23.8%에서 18.7%로 5.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족이나 사골 등 부산물은 정육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정집에서 장시간 끓여야 하는 사골을 찾는 소비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 양극화는 극심한 가격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의 한우 부분육 1kg당 평균 경락값은 안심이 68,371원으로 2년 전 59,458원보다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등심은 12%, 채끝 가격도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국거리용으로 쓰이는 양지는 35,504원에서 35,702원으로 소폭 올랐고 사태는 25,824원에서 28,868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골값은 2008년 9,300원에 비해 3,738원으로 60%가량 폭락, 우족은 6,321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상종류나 불고기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 비선호되는 그런 부위가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더 훨씬 영양가도 많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홍보해 주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우 비인기 부위 소비를 살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행운의 상징으로 통하는 네잎클로버. 아무리 찾아도 하나 발견하기가 힘든 이 네잎클로버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농부가 있습니다. 행운을 팔아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네잎클로버 농부 홍인원 대표를 오주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네잎클로버. 운이 좋아야 겨우 찾을 수 있다는 네잎클로버가 이곳에서만큼은 한가득입니다. 이곳은 바로 900평 규모의 홍인현 대표의 네잎클로버 밭. 매일 5만 장의 네잎클로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잎이 4개나 되네요. 네, 그래가 네잎클로버입니다. 잎을 뜯어내어도 일주일 뒤면 다시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씨앗 하나만 발아해도 밭을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는 작물로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야생에서 돌연변이 돼가지고 네잎이 나오는 그 줄기를 가지고 계속 삽목 번식을 해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부위를 또 잘라서 삽목하고, 삽목, 그리고 실생, 삽목, 실생 이런 식으로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20년 넘게 화훼 농장을 운영해온 홍 씨는 좀 더 수익성 높은 작물을 고민한 끝에 네잎클로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네잎클로버 연구에 몰두한 끝에 세계 최초로 식용 가능한 네잎클로버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네. 같이 먹어볼까요? 그래, 화훼 상품이 히트가 되려면 의미가 있다든가 뭐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잎클로버는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잎클로버를 선택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식약처로부터 식용 가능 인증을 획득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섰습니다. 네잎클로버로 장식한 다양한 요리 사진을 담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했는데 그 결과 서울 여의도 63빌딩, 롯데호텔 등 서울 고급 호텔과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점점 그의 네잎클로버가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모 대기업과도 납품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코리아에서 네잎클로버를 음료에 한번 띄워보겠다 하더라고요. 올 1월, 2월에 전점에 네잎클로버가 올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의 의미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었던 그에게 네잎클로버는 큰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간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넓히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홍 대표. 네잎클로버는 세계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작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식용 화훼가 부가가치 상승이 있겠다 싶어서 네잎클로버를 개발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농부의 근성으로 그냥 분명히 이 사업은 된다. 언젠가는 네잎클로버를 사용할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고, 국내 유일의 네잎클로버 농부 홍인현 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홍 씨처럼 네잎클로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홍 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실패의 두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끈기 있게 걸었던 덕분입니다.
자신이 수확한 네이클로버를 보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홍인원 대표. 성공하기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던 만큼 그의 손에서 자란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세계 무대를 누빌 날을 기대합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5일까지, 6개월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전국 총 4,500여 개소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산 곡교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필증을 받아 농장을 출입하도록 하고 농가에 문자를 보내 자체 방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은 3, 4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겨울 도내에선 모두 3건의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35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216만여 마리가 살처분돼 피해액이 215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음식 문화를 확산시킬 음식 명인, 명가, 명소 추가 지정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습니다. 명인의 경우 향토 음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조리 경력을 보유했거나 2대 이상에 걸쳐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한 조리장 중 경력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소는 향토 음식 분야 음식점을 20년 이상 운영한 업소, 명가는 조리 비법이나 기능을 3대 이상 전수한 사람 중 조리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는 서류와 조리 심사를 거쳐 총점 90점 이상에 한해 명인, 명가, 명소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국악 퓨전과 재즈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 무주쌀로 빚은 오색 가래떡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는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청정무주의 농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로 내일까지 성남과 고양, 수원 등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지역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